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은 0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 전주 22도 등 18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 들어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 미국 처리장 직원들이 수년 동안 쌀값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처리장을 관리해야 할 농협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 미국 처리장입니다. 이곳 직원 5명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판매된 쌀값을 29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빼돌렸습니다. 판매한 쌀값을 전산 장부에 올리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1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 농민들로부터 사지도 않은 쌀을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미국 처리장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모두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경영 성적을 높이기 위해 판매 실적마저 부풀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식에는 RPC 경영평가를 좀 높게 받기 위해서 원료국을 좀 더 매입한 것처럼. 농협중앙회는 2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처리장에 출자한 지역 농협 역시 이들의 불법 행위를 수년째 까맣게 몰랐다가 지난 1월에서야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쌀값을 챙길 수 있었던 데는 농협의 허술한 운영도 한몫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년 단위로 직원을 순환 배치하지만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판매라는 부분은 인적 구조가 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규정대로 사실상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농협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부실한 운영에 허술한 감사까지 겹치면서 농협 곳간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담은 전단지 10만 장을 만들어 배포한 업체가 있습니다. 한 식자재 마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만든 제품 홍보 전단지입니다. 아래쪽을 보니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직원들이라며 2명의 얼굴을 떡하니 걸어놨습니다. 직원들이 제발 얼굴을 내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지만 공개 수배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단지만 모두 10만 장. 전북과 전남의 식당과 곳곳에 홍보용으로 뿌려졌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어요. 그때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일들이 힘든데 뭐 범죄자처럼 사람이 그렇게 죽여버리니까. 한 직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데다 부모님마저 알게 되자 2달 전 결국 마트를 그만뒀습니다.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마트는 지난해에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거나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들 사진을 전단지에 담아 뿌렸습니다. 마트 측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했는데 안 쪽팔려요 하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동의한다고 판단은 확실했죠. 퇴사한 직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마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대해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며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선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부안군수 경선에서 1.89%포인트 차이로 2위를 한 김성수 후보는 여론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단체장 경선 여론조사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군민 50%를 합산하는데 권리당원 가운데 일부가 한 번은 당원 투표로, 한 번은 일반 주민 투표로 전화를 받아 2차례 투표했다는 겁니다. 모든
민주적인 투표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1인 2투표 행위다. 민주당은 통신사가 주민 대상 안심번호를 무작위 추출할 때 당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후보가 같은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중복 가능성을 100%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수 후보는 재경선을 요구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처럼 재심 신청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을 신청한 후보는 김춘진 도지사 예비 후보를 비롯해 박재만, 유희태, 김성수, 장종일 후보 등 모두 5명. 상대 후보의 불법 행위와 도덕성을 문제 삼아 경선 배제를 요구하거나 경선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전주의 이현웅, 익산의 전한수 후보는 경선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경선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끄럽지 못한 경선 절차로 인해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민주당에 이어 도내 야권도 잇따라 후보자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에 비해 후보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쟁력 있는 대항마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이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시작으로 공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정원율 익산시장 등 시장군수 후보 12명과 도의원 후보 15명, 시군의원 후보 44명으로 야권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가장 낮습니다. 평화당은 면접을 거쳐 단수 후보를 조속히 확정한 뒤 전략 지역과 후보가 없는 지역은 추가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익산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5% 미만일 경우에 후보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2차 후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도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권태용 도지사 후보 등 도의원과 시군의원 공천 신청자 18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한 뒤 추가 발굴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의 시 비례 후보, 그다음에 광역 후보, 그다음에 도 비례 차순 이런 분들께서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발굴이 되면 2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후보난으로 상대적으로 일정이 뒤처진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도 당의 공천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은 공천 절차를 본격화하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가 그동안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해 고심해왔던 전주대대를 항공대 옆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항공대에다 이제는 전주대대까지 옮기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조촌동에서 항공대 이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는 사격장 이전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전주시가 항공대 옆으로 전주대대를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마을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외국 훈련장도 그래요. 여기 시방 농토가 저희는 이렇게 다 일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들어오면 또 그만큼 땅을 또 가져가잖아요. 이게 엄청 지금 저희들은 피해가 난다고요. 조촌동 주민들은 전주대대와 광역 예비군 대대까지 항공대 옆으로 오게 되면 소음에 교통 혼잡 등의 피해까지 예상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전주시가 항공대 이전 과정에서 조촌동에는 추가로 군사시설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며 조촌동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항공대가 들어오면서 전주시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조촌동에는 군시설은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전주시는 올해 안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후보지 선정하는 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완주군 봉동읍으로 옮기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던 전주시가 어렵게 이전 지역을 물색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이전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내부 개발 방안의 하나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9월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역할은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와 관광 레저 용지, 배후도시 용지를 매립하고 부대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시설을 하고 싶어요. 신재생. 그래서 종합연구소 형태로 해서 그렇게 돼야지 여기가 이제 새로운 신재생 분야도 신기술이 계속 적용이 되고 검증이 되고.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단순히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력 산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 바닷물이 드나들게 하면서 조력 발전을 하고 새만금 내부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9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정부의 3020 계획에도 부합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조력, 풍력 및 태양광 확대를 추진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제조기업, 연구소, 특성화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유리한 여건이 형성된다. 새만금 도민회의 준비위원회는 정부에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해수유통의 경우 정부와 전라북도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임실군이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부안 공공실버주택이 내년 10월에 완공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내일부터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투어버스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과 한옥마을에서 탈 수 있고 임실 치즈테마파크와 덕치면 구단마을, 김용택 시인 문학관을 운행합니다. 부안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 효하우스가 내년 10월에 완공됩니다. 효하우스는 80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난로와 화덕, 구두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친환경적인 단열 공법을 배울 수 있는 아궁이 디자인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완주군 로컬 에너지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재청 주요 인사들이 장수 동촌리 가야고 분군을 찾아 발굴과 정비복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하반기부터 발굴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장수군은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GM이 노조와의 임금 단체 협상에서 군산공장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해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가 먼저 비용 절감에 합의하면 군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전환 배치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비용 절감 합의와 관계없이 군산공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해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렌탈 서비스에 대한 전라북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511건이었으며 지난해는 한 해 전보다 3.4% 증가한 1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로 인한 상담이 35%로 가장 많았고 품질과 서비스 불만이 29.5%, 계약 불이행이 14.5%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고창군 대산면에 있는 57살 최모 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8동 1,800여 제곱미터와 토종닭 3만 6천여 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오후 11시 40분쯤에는 순창군 유등면에 있는 77살 김모 씨의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46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김 씨가 얼굴과 손등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